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전략팀 김일동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렵게 인터뷰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경남본부 마산입니다. 마산. 저희가 마산까지 내려와서 귀한 분을 모시고 오늘 소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팝업 스토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잘 이끄셨던 마케팅 팀장님 모시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귀한 팁들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남본부 마케팅 팀장 박효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업팀장님들 모셨을 때, 본사에서 모셨을 때 우수 사례를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팝업 스토어가 가시화된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지난번 팝업 스토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팝업 스토어를 잘 운영하셨는데 수치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기간이 2021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해서 소개 실적이 172과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72과목. 네. 그렇죠. 상당하죠. 네, 172과목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그 간에 뭐 상담 노력이라든지 우리 마케팅 팀원들의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그 팝업 스토어가 잘 됐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장소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장소를 선정하실 때 고려하셨던 점이 좀 있으실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려면 인근에 초등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내하신 것처럼 그 아파트 세대가 약 한 4,000세대 이상이면 더욱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그 아파트 안에 개교가 되는 그런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 앞에 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상가가 있어서 그 상가를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팝업 스토어를 준비할 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학교 동선하고 어느 정도 겹치는지를 좀 판단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팀장님께서 팀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팝업 스토어 준비하시면서 좀 강조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스토어 운영을 하면서 저희 팀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있는데, 정위치하자. 정위치. 무섭네요, 좀. 정위치. 네. 군인들이 하는 말이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군인이 자기 무기나 자기 물품이나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업무 파트를 분장을 해서 상담 파트, 모객 파트, 그 다음에 상담을 지원하는 서버 파트까지 이렇게 3개의 업무 분장을 통해서 입회 장출이 뭐 2과목이 될 것을 6과목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려면 이렇게 서로 궁합이 잘 맞아야 되니까 이 호흡을 잘 맞추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위치하자라는 구호를 많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3번째 질문인데요. 일단 팝업 스토어가 그래도 시끌시끌 북적북적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 경남에 그 팝업 스토어를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모객의 어떤 비법이 있으실까요? 그때 일동님 오셨을 때 저희가 이벤트 데이였어요. 이벤트 데이여서 마침 북적북적한 것도 있고, 신학기니까 3월이면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픽업하러 학교 앞에 교문 앞에 오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 팀원들이 저까지 14명이었는데 일주일에 3번은 모두 다 총 출동해서 한 11시 40분 정도부터 해서 12시 반 정도까지는 학교 앞에서 학교 홍보를 하면서 어머님들께 팝업 스토어 안내도 하고 또 예약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벤트 데이가 있는 주는 특별히 더 안내를 해서 모객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들어보니까 11시 반부터 12시 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때는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모든 인원들이 모이셨다가 아마 그 이후로는 또 다른 다른 지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 팀원들이 살이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그만큼 경남본부가 많이 고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째 질문인데요. 그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수사례 발표하실 때 보니까 혹시 기억에 남으셨던 행사나 혹시 반응이
좀 남달랐던 행사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이벤트는 뭐 다들 하시겠지만 팝콘이나 솜사탕이나 와플이나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와플은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뭐 그렇지만 새로운 거여서 고객들이 좋아했던 것 같고, 솜사탕 데이를 이벤트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솜사탕 쿠폰을 미리 만들어서 학교 앞에 일주일 전에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가서 무작위로 이렇게 다 나눠주고 정해진 일정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했는데, 그걸 못 받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못 받은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엄마를 붙들고 막 울고불고 하니 어머님께서 직접 다시 아이를 데리고 나오셔서 그 쿠폰을 받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상담으로 연결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적당히 뿌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벤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많이 손도 많이 가고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사전에 어떻게 알리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이벤트라도 사전에 아이들한테 충분히 안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벤트를 연계하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팝업 스토어를 시즌 1을 진행을 했는데 2달이 너무 길다, 1달도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유인즉슨 매번 같은 엄마들, 같은 고객들만 보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고객,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학교 앞에 연이틀 월요일 가서 홍보를 하면 화요일 갔을 때 학부모님들이 외면을 하시죠. 어제 받았습니다 하고 피하신다든지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는 홍보물을, 판촉물을 매일매일 다르게 준비를 했고요. 예를 들면 뭐 빛나는 우리 아이를 위하여 해서 빛을 준비해서 문구를 그렇게 해놓고 홍보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 정리 문제 이런 거 출력을 해서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도로를 말아서 학력 결손을 치워드립니다. 이런 문구라든지, 또 심지어는 팝콘을 튀겨서 팝콘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를 한다든지, 매일매일 새로운 어떤 판촉물을 준비를 하면 고객들이 먼저 이게 뭔가요 하고 오시는 고객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길게 하면 봤던 어머니, 봤던 아이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철수하기 전에 눈높이에 발을 이렇게 들이시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일단 우리가 아이들이 혼자 왔을 때 아이들만 왔다고 놓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간단한 기초학력 테스트를 받아도 되느냐 하고 아이가 직접 부모님께 전화하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테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 전화 상담을 드려서 다과목 입회된 경우도 좀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보는 고객이지만 절대 그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요한 건 아니죠. 아예 붙잡아 놓고 전화하라고?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잘 맞춰가지고 소스 확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머님들이 한 번 왔다가 결정 안 하시고 뭐 다음번 회차에 또 상담을 받으시니까 혹시 경남만의 비법이 있으셨을까요? DB 관리를 구글 시트에 작성을 해서 오늘 상담자랑 내일 상담자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오셨던 어머니가 내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구글 시트에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하게 적어 놓아서 고객이 원했던 학습 과목이라든지 어떤 그 학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시해 두면 다음날 상담자가 그거를 참고로 해서 상담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DB 관리를 했습니다. 어제 상담한 사람하고 오늘 상담한 사람하고 달라도 구글 시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한다.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6번째 질문인데, 팝업 스토어 준비하는 거 힘드셨죠?
네, 처음 하는 거라서 네. 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지 힘든 줄은 잘 몰랐는데 만약에 뭐 힘든 걸 얘기하라 하면 이 빈 공실을 임대를 해서 이 상가를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벽면을 어떻게 다 메꾸고 하는지 그래서 서밋 존이라든지 유아 존이라든지 다양하게 한번 꾸며는 봤지만 네. 뭐 결코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인테리어 부분이. 네. 인테리어 부분. 일단 우리 부산 본부가 1월 24일 제 시즌2 팝업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부산에 갔다 왔는데 아주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양식은 팀장님들 개인적으로 공유 드릴 테니까 그거 일단 참고하시고 더 좋게 발전을 해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팝업 스토어를 준비를 또 열성적으로 또 하고 계세요. 지난번과 혹시 다른 점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3월, 4월을 계획을 하고 있고 2월에 혹시 또 기획된 게 있으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예정에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미흡하게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SNS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 채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사전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잘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엄청난 무기를 또 보완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러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예요. 지난번에 팝업 스토어를 준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처음 마케팅 팀장으로서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고 계시는 팀장님들도 계신데 팝업 스토어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선배 입장에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기존의 로컬 마케팅을 위해서 상담실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에너지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마케팅 팀의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신규 회원 창출이 많이 되는 게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제가 바래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걸 다 떠나서 건강관리 진행하시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식사 꼬박꼬박 잘 챙겨주시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팝업 스토어도 우리 팀원분들 그리고 팀장님들의 관심이 최우선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해도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정말 잘 인터뷰해 주신 우리 박효민 팀장님 감사드리고 저 다른 또 우수 사례를 통해서 이런 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